안녕하세요. 우리옥션의 양서진 과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먼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임차 내역이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없고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요. 배당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막상 경매 공부하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이 자체를 좀 구분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요, 우리가 임차인 분석을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임차인, 너한테 대항력이라는 거를 줄게. 그런데 요건 2가지만은 가지고 있어라. 그 2가지가요. 바로 주택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이전까지는 해놔라. 주민등록 이전이요. 전입신고예요. 우리 이사하면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서 신고서 하나 작성하죠. 내가 이곳에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신고서 작성해서 내면 그게 전입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 이게 요건이에요. 이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너한테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 대항력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내가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내가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내가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경매에서 얘기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많이 들어보셨죠? 경매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요, 좀 한정적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만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임차인이 있고요,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또 근저당권 D가 있더라. 임차 내역하고 등기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간대로 쫙 내야 됐더니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보증금 1억 있고 근저당권 1억 있고 임차인 C도 1억 보증금 있고 근저당권 1억 있고 다 1억이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얘가 인도받고요. 전입신고 했어요. A도. C도 인도받고요. 전입신고 했어요. 지금 임차인 2명이죠. 얘네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경매에서. 일단 나열을 한 이유는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죠.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나중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하잖아요. 소멸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이니까 후순위예요.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죠. 대항력권은 갖췄으나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얘 선순위죠. 선순위 임차인 A는 낙찰자가 이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니까 얘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 요건은 갖췄어도 대항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다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갈리는 것인가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2억에 낙찰이 됐다. 2억이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되죠.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부터 보자고요. 누가 1순위로 배당 받아요? 근저당권 1억. 배당 받겠네요. 1순위로.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설정된 게 임차인이니까 얘 1억 받아야 되죠. 아니요. 얘는요, 밀려요. 그럼 두 번째 누가 받아요? 얘가 받습니다. 근저당권이요. 얘가 1억 받아가요. 왜요? 근저당권. 얘는 물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 있는 물권이에요. 근데 임차권은요, 얘는 원래는 채권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물건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얘가 두 번째로 배당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임차인 C는요, 여기에서 결국 하나도 배당 못 받고 그대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어떤 권리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자, 그러면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준다 그래서 요건 갖췄는데 뭐냐, 경매로 넘어가니까 나 하나도 배당 못 받았다. 어떡하냐, 나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요, 그래, 주임법도 만들었는데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소멸한다면 억울하긴 하겠다. 좀 더 강력한 힘을 줘야 되겠다.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갖추고 나서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 너도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 대신에 하나만 네가 해야 돼. 요건이 있어. 뭐 받아라? 확정일자는 받아도. 그러면 너한테 순위배당 받을 수 있는 힘을 줄게. 순위배당, 그게 바로요, 우선 변제권인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요, 물권자한테만 준 특권입니다. 물권자만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주임법이 생기면서 물권적 효력을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대항력도 줬고요. 심지어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순위에 맞게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준다고요. 엄청 강력해진 거죠. 채권이지만 물권적 효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채권의 물권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을 언제부터,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가? 만약에 인도 받고요,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이렇게 표현할까요?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봅시다. 1월 1일 날 했대요. 인도랑 전입신고를. 그리고 확정일자도 1월 1일 날 받았대요. 언제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생길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 요건을 먼저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즉, 얘 대항력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 대항력 생겨요? 1월 2일 0시부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1월 2일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확정일자를 1월 1일 날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요. 한 1월 5일 날. 언제부터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 대항력 먼저 갖췄나요? 안 갖췄죠? 확정일자 먼저 받고 인도 전입신고 나중에 했죠? 그럼 얘의 대항력 언제 생겨요? 1월 6일 0시부터 생기죠. 그러면 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언제 생기는 거예요? 1월 6일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확정일자를 1월 2일 날 했어요. 언제 우선 변제권 효력이 생겨요? 인도 전입신고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죠? 1월 2일 0시부터 생기죠. 확정일자 이날 받았죠. 대항력이 이미 생긴 날이죠. 확정일자 받은 날 1월 2일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자, 그러면 똑같은 사례였는데 아까 임차인 C는 하나도 배당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얘가 인도 받고 전입신고했다. 그리고 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요건 갖췄죠? 대항력 있죠? 확정일자 받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대로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일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A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하니까 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1억 받아가겠죠? 그럼 나머지 1억은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 대항력권 갖췄고, 확정일자는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순위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1억 배당 받아 가겠네요. 그리고 근저당권은 배당 못 받고 소멸.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얘가 인도 전입신고 하고요. 얘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다 갖췄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임차인 A가 이 확정일자를 받았죠? 얘도 그러면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죠? 얘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배당 요구했다는 거는 확정일자 쓰인다는 거죠? 그럼 얘도 우선 변제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1순위를 배당 받을 거예요. 그러면 1억 배당 받겠네요. 물론 1억을 배당 받음으로써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어져 버리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받아요? 근저당권. 얘가 1억 배당 받겠죠. 임차인 씨, 얘 1억 받겠죠? 얘 못 받고 소멸하겠죠? 이럴 것 같아서 더 이상 선순위가 아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낙찰자가 이 1억을요 그대로 인수하게 됐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낙찰자가 인수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17년 2월 2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 A가 배당 요구를 17년 2월 3일 날 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까지는 알겠다.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자가 아니라 경매에 들어가려는 입찰자 입장에서 뭘 주시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요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 익히시고 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분명히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가입하실 때 양서진 과장 선택해서 가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서진 과장이었습니다.